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 푸는 방법 찾기입니다. 자, 5학년 2학기에 문제 푸는 방법 찾기의 초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방법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은 무조건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 방법은 무조건 표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 자체,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그 목록이 좀 한정되어 있다면 문제 풀 때 곤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또 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목록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유연하고 또 좀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다양한 방법 자체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느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에 이제 그 면접이 있었는데요. 입시생을 대상으로 면접이 있었는데 어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대요. 자, 그래서 수험생이 다양하면 좋습니다. 문화는 다양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왜 그런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하면 왜 좋은가?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다양함 그 자체에 너무 초점 맞추고 있는 건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일화를 보면서. 저는 다양한 것 자체보다는 다양성에서 최선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최선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것을 만들고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에 수학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별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 다 잘 알고 계시죠? 문제 해결 과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논술을 할 때도 논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전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이해를 했으면 그 문제 이해된 거에 맞게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 전략에 따라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우리가 구했죠. 문제를 해결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기. 자, 되돌아보기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되돌아본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없었겠느냐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재해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문제의 특성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규칙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전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배워온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그 목록을 살펴보고 나서 그 문제의 특성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실제로 해보기. 어떻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문제에 지시된 것대로 실제로 해보기. 그 다음에 하나하나 목록을 만들어 보기. 그 다음에 식을 만들어 보기, 뭐 그림을 그려보기, 그 다음에 뭐 표 만들기, 또 예상과 확인하기, 뭐 거꾸로 풀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1학년 때부터 계속 문제 푸는 방법 찾기를 하면서 이런 전략들을 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 자체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 규칙을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뭐 표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 식을 만들었으면 식을 푸는 거고 목록을 만들었으면 그 목록을 해석하는 거고 또 표 만들기를 통해서도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제 자체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시간의 흐름이 있더라. 과거로부터 쭉 어떤 뭐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를 용돈을 받았는데 얼마를 쓰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연못에 뭐
하루가 지나가면 뭐 연꽃이 2배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인데,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거꾸로 해서 과거로 다시 거슬러 가보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규칙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문제 자체가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시각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뭐 실제로 해본다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 목록을 만들어 본다든지, 뭐 표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뭐 예상하고 확인을 해 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실제로 해보기라고 하는 이런 전략에 따른 문제가 따로 있고, 식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따로 있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문제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 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로 고정된 게 아니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을 다양하게 풀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학급 문고의 책 150권에 번호를 쓰려고 합니다. 써야 할 번호의 숫자 중에서 1은 모두 몇 번 씁니까? 자,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 실제로 해보기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패턴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규칙을 잘 모르겠어서 실제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원래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은 지치실 것 같아서 미리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1이 들어간 수를 다 쓴 다음에 거기에서 1이 몇 번이나 쓰여져 있는지 개수를 세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해보는 것이 실제로 해보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목록을 만들어 봅니다. 자, 목록을 만들기는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실제로 해본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해보기를 했을 때 한번 세어볼까요? 자, 세어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세면은 규칙 찾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세냐면 먼저 1의 자리에 있는 것부터 세어보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까지가 두 자리 숫자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리 수에서는 11, 12, 13, 14, 15. 자, 이렇게 해서 1의 자리 수에 1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15가지였었어요. 자, 이것을 여기다 정리를 합니다. 1의 자리에는 15개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앞에 10의 자리에도 1이 있고 1의 자리에도 1이 있는데 막 하나, 둘, 셋 막 이런 식으로 세다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러니까 10의 자리 수에 1이 보여도 못 본 척 하면서 1의 자리 수만 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있는 거를 세어보면 10부터 19까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모두 몇 개예요? 여기에서 여긴 다 1인데 뒷자리 수만 바뀌죠. 0부터 9까지는 모두 10개의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두 자리 수에서 10의 자리에 1이 있는 경우는 10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자리 수에서 10의 자리에 1이 있는 경우는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10부터 119까지 모두 10개의 수가 있고 나머지 10의 자리에 1이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10가지. 자,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 1이 있는 경우는 10가지 해서 20가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100의 자리에 1이 있는 경우 볼까요? 100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를 보면 자, 여기에서 여기 100부터 109까지 모두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0부터 119까지도 10개. 자, 그 다음에 120에서 129까지도 10개. 그 다음에 130에서 139까지도 10개.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10개. 자, 여기에 추가로 지금 150에서 하나가 딱 있기 때문에 여기가 1개. 그러면 100의 자리에 1이 쓰여져 있는 경우는 모두 5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00의 자리에서는 쉬운 1개. 자, 그러면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더하면 이거 71에다가 그래서 86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이렇게 일일이 쓰는 실제로 해보기 전략을 생략을 하고 바로 목록으로 들어가요. 목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거쳐서 이걸 하는 게 좋고, 여기서 전략은 2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처음에는 첫 번째 전략이 유용하겠죠. 근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됐으면 그 다음에 바로 목록 만들기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1의 자리에서 15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한 자리 수에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면 한 자리 수에서는 1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2자리의 수에서는 몇 가지였었어요? 9가지였고, 그 다음에 3자리 수에서는 몇 가지였습니까? 5가지였었죠. 왜냐하면 100부터 150까지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면 한 자리일 때 몇 개, 2자리일 때 몇 개, 3자리일 때 몇 개 이렇게 따져보면 좋고요. 10의 자리 수에서 1이 있는 경우는 10부터 99까지, 그 다음 100부터 150까지 이렇게 갈라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 자리 수에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고, 그 다음 100의 자리에 들어있는 경우는 100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0부터 150까지일 때는 뒤에 00부터 50까지이기 때문에 쉬운 1개라고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째 전략까지 알아봤는데 몇 번 풀다 보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조금 더 유력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그걸 좀 단련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이런 문제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다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6명의 학생이 팔씨름을 합니다. 이긴 사람은 다음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진 사람은 탈락합니다. 최종 우승한 사람을 가릴 때까지 치러지는 경기는 모두 몇 번입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경기를 우리가 토너먼트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문제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뭔가 규칙이 있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담고 있다. 자, 일일이 다 세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보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냐면 16명을 다 나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팔씨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해보는 것은 문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번거롭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해보기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규칙이 나와 있는 것을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세어보는 걸로 할까요? 자, 16명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이렇게 16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경기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자, 둘씩 해서 경기 1번, 2번, 3번, 4번, 5, 6, 7, 8. 자, 이렇게 되면 8강전에 이제 들어가는 선수들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16명 중에서 8명을 추리기까지 몇 번의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8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8강에 온 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8강 팀이 정해졌어요. 자, 이 중에서 뭐 둘이 해서 여기가 이겼으면 여기가 져서 이 팀이 올라온 거죠. 자, 그러면 8강 팀을 가지고 할 때는 몇 번의 경기를 치룰까요? 자, 둘씩 하는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 자, 8강에서 4강을 가르는 그런 경기는 모두 4번 치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4강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4강 팀을 갖고 그 다음에 준결승전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4강에서 2강까지 하려면 1번, 그 다음에 2번 해서 2강까지가 2번. 마지막에 나온 두 팀을 가지고 이제 최종 결승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두 팀에서 마지막 한 팀을 치루어지는 이제 최종 우승자를 가르는 경기는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이 우승자가 어느 팀인지 누구인지 가릴 때까지 일어나는 경기 수는 모두 더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 2, 4, 8을 다 더하게 되면
12번에다가 그 다음에 몇 번? 3번을 더해서 15번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경기 수를 알아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8강에서 몇 번, 4강에서 몇 번, 4강을 고를 때까지 몇 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 목록 만들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6명이 아니라 수를 작게 한다면 15명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16명 아니면 8명, 아니면 4명, 아니면 32명 이런 식으로 2를 곱한 또 2를 나누는 네, 그런 2의 거듭 제곱 꼴에 사람 수가 있어야 이런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2명씩 서게 하면 1명이 남고 3명씩 서게 하면 2명이 남고 4명씩 서게 하면 3명이 남습니다. 우리 반 학생 수가 30명 이상 45명 이하라면 우리 반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자, 이거 우리가 뭐 배수와 약수 단원에서 풀었었던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가 문제 푸는 방법 찾기에 왔을 때 보다 이렇게 좀 초점이 되는 것은 방법, 전략의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반 학생 수를 찾는 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30명이 될 수도 있고 45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특성에 따라서 예상과 확인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과 확인 전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반 학생 수가 30명이라면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30명이라면 2명씩 서게 하면 1명이 남고 3명씩 서게 하면 2명이 남고 4명씩 서게 하면 3명이 남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30명이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30명인 경우에 따져보겠다. 자, 그러면 2명씩 서게 하면 1명이 남진 않잖아요.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31명을 해볼까요? 자, 31명인 경우에 2명씩 서게 하면 1명 남는 거 맞고, 근데 3명씩 서게 하면 이거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2가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32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2명씩 서게 하면 1명이 남는다. 이거 안 되죠. 짝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3명인 경우에 보면 2명씩 서게 했을 때 1명이 남는 건 맞지만 3명씩 서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34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짝수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2명씩 서게 했을 때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이 남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자, 그럼 35명인가 봤더니 2명씩 서게 했을 때 1명이 남는 거 맞죠? 35를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2일은 2, 7에 14, 나머지 1 맞고요. 그 다음에 35를 3으로 나누면 3일은 3, 그 다음 뭡니까? 또 3일은 3, 나머지 2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35를 4로 나누면 4, 8에 32, 나머지 3 되는 거 맞고. 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살펴봤더니 우리 반 학생 수가 35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여기 문제에서 30명 이상, 45명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씩 체크해봤는데 45명에서 시작했으면 굉장히 힘들 뻔했어요. 이것은 운을 많이 따르는, 이쪽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좀 몇 번 하고 나서 답을 구해야 했는데 운이 많이 따르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략 말고 다른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2, 3,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 만들기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2명씩 서게 했을 때, 2명씩 짝을 지었을 때 1명이 남는다는 것은 1명이 모자란다는 거고, 3명씩 짝지었을 때 2명이 남는다는 것은 또 1명이 모자란다는 거고, 4명씩 짝지었을 때 3명이 남는다는 것은 또 1명이 모자라는 거니까 우리 반 학생 수에서 옆반 학생 1명을 데리고 오면 2, 3, 4로 딱 나눠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와 3과 4의 최소 공배수에서 얼마를 뺀다? 1을 뺀다 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2, 3, 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면 2, 3, 4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자, 12가 되겠죠? 자, 10인데 최소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2, 3, 4의 공배수 중에서 30명 이상인 거는 12, 그 다음에 뭐예요? 24,
그 다음에 36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여기에서 1을 빼면 11명이라서 안 되고 여기서 1을 빼면 23명이라서 30명 이상이 안 되고 여기에서 1을 빼면 35명 맞죠? 자, 그 다음은 얼마였냐면 그 12의 배수니까 48인데 48에서 1을 빼면 47인데 47은 또 45명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2, 3, 4의 공배수 중에서 우리가 이 조건에 맞는 36에서 1을 빼게 되면 얼마? 35명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배수와 약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러한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쳐서 앞으로는 이렇게 매번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해서 식을 만들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략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둘레는 52m입니다. 화단의 가로가 세로의 3배라면 가로는 몇 미터입니까? 자, 이 문제 자체는 참 쉬운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계속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지금 전략의 다양성에 사용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단이라고 했는데 직사각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좀 있으면 좋은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전략은 그림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직사각형이라고 그랬는데 가로가 길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가로를 좀 이렇게 길게 그리고 가로가 세로의 3배. 그럼 기준이 세로가 되겠네요. 자, 세로를 1이라고 했을 때 가로는 그것의 3배.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세로가 있고 또 가로하고 세로는 가로끼리 같고 세로끼리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둘레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이 둘레가 52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분이 되기 때문에 52를 8로 나누게 되면 이 한 칸의 크기가 나오겠죠. 자, 52 나누기 8 어떻게 하죠? 6, 8에 48에서 4가 남은데 자, 이렇게 되면 6.5. 그래서 6.5m가 이 한 칸입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라는 건데 물어본 것은 가로의 길이니까 여기에서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6.5에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6, 3, 18에다가 1.5니까 19.5m가 가로의 길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그림 그리기인데 좀 번거롭다. 이해하기 쉽지만 번거롭다. 뭐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면 네, 여기에서는 어떤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가로와 세로의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가로 길이를 얼마라고 놓고 세로 길이를 얼마라고 놓는다면 했을 때 세로가 더 좀 짧으니까 세로를 네모라고 하면 가로는 3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레라고 했으니까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예요. 자, 이것이 52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라는 거죠? 26m라는 거죠. 그럼 가로하고 세로를 더하면 3 곱하기 네모에다가 네모를 더한 것이 26이에요. 3 곱하기 네모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죠? 네모가 4개 있는 거예요. 자, 네모가 4개 있는데 이게 26이다. 그렇다면 한 네모를 구하려면 26을 4로 나누어야 되겠죠? 4, 6에 24. 나머지 없이 다 나누면 6.5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것처럼 세로 길이는 6.5m가 되고 가로는 그것을 3배를 해서 마찬가지로 19.5m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 그리기 자체가 해결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식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00원짜리 연필과 300원짜리 연필을 모두 합해 12개 사고 5,000원을 냈습니다. 500원짜리 연필은 몇 개 샀습니까? 5,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 얘기가 없으니까 5,000원이 딱 맞았나 봐요. 그쵸? 자,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 문제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한 데서 오는 특성이라고 한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500원짜리하고 300원짜리가 12개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하는 예상과 확인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과 확인 전략은 한번 해보는 거죠. 500원짜리 하고 300원짜리가 있었는데 만약에 500원짜리를 5개 사고 그러면 300원짜리를 몇 개? 그러면 7개 사야 되잖아요. 그럼 모두 12개 맞네요. 그래서 가격이 5,000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또 다시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500원짜리 5개 사면 2,500원입니다. 300원짜리 7개 사면 2,100원이고요. 자, 그럼 얼마예요? 4,600원이니까 조금 돈을 더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500원짜리를 좀 더 많이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500원짜리 하고 300원짜리 중에서 500원짜리를 7개 사고 300원짜리를 5개 사볼까요? 그럼 12개 맞죠? 자, 그러면 가격은 모두 얼마냐면 3,500원, 500원짜리, 그 다음에 1,500원. 자, 하니까 5,000원이 딱 맞았어요. 아, 2번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예상과 확인 전략은 약간 주먹구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5,000원이 딱 맞았고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500원짜리 연필을 몇 개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7개 그러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예상과 확인 전략인데 이 방법 말고 뭐가 있을까? 이것보다 조금 좀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예상하고 확인하는 것을 조금 잘 정리하는 표 만들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표 만들기 전략은 여기서 표를 만드는데 여기에 어떻게 표를 만들면 좋을까요? 자, 500원 하고 300원이 있었는데 지금 모두 12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500원짜리가 1개, 뭐 0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1개, 그 다음에 그럼 300원짜리 11개. 500원짜리가 2개였을 때 300원짜리 10개. 자, 이런 식으로 모두 합이 12를 만족하는 거에서 딱 다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 합계가 있는데 자, 여기는 500원이고 이쪽은 3,300원이니까 3,800원이잖아요. 3,800원은 맞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따져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표를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려보는 거.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표 만들기 전략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여기에서 500원짜리가 7개, 그 다음에 300원짜리가 5개일 때 5,000원 해가지고 그 앞에는 다 틀리고 이때만 딱 맞겠죠. 그래서 500원짜리 7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 만들기는 예상과 확인보다는 조금 더 구조화된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식 만들기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세 번째 전략이 식 만들기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식 만들기 전략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5학년 어린이들이 6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고 또 중학교 2학년생이 되고 했을 때 이제 푸는 그런 방법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미리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수에 관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총액에 관한 관계가 있는데 개수는 두 개를 합해서 지금 500원짜리를 X개, 300원짜리를 Y개 산다고 했을 때 개수의 합은 12개가 되고 금액의 합은 500원짜리 X개니까 500 곱하기 X개 그러니까 500X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300원짜리를 Y개 사면 이만큼이 되는데 합쳐서 5,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5학년 과정이 아닌데요. 네, 맞아요. 5학년 과정은 아니에요. 5학년 과정은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과 확인하고 연결을 또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에서 500원짜리도 몇 개인지 모르고 300원짜리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12개를 샀어요. 그럼 만약에 500원짜리하고 300원짜리가 있을 때 500원짜리 또 X개 그 다음에 또 요 Y개만큼 산다고 그랬는데 요만큼도 500원이고 요만큼도 만약에 500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2에다가 500을 곱하게 되면 6,00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500원짜리도 X개 사고 500원짜리 또 Y개만큼 샀다는 거니까 답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500원짜리 X개하고 300원짜리 Y개를 했을 때는 5,000원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1,000원만큼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500원짜리 Y계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300원짜리를 Y계 사야 되는데 따라서 500Y에서 300Y를 빼면 200Y가 됩니다. 자, 이것이 1000이 되는 거니까 200 곱하기 Y가 1000이 되려면 Y는 5겠죠? 그럼 둘이 X랑 합쳐서 12라고 그랬으니까 X는 7이 나오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X값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연립방정식에서 가감법, 더하고 빼는 가감법이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예상과 확인을 했었던 그 전략하고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서 식 만들기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안 가고 이 앞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 문제를 똑같은 거의 수도 비슷한 이 문제를 중학교 올라가서는 새로운 전략, 식 만들기 전략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조금 더 풍부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학년 2학기 문제 푸는 방법 찾기에서 초점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든 문제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고 나머지 이렇게 더 복잡하고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문제 푸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최고를 뽑을 수 있는 또 나한테 편하고 또 좀 더 정확성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우선순위 있는 거다라는 것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즐거운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